그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일본 엔화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엔화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최근 엔화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초저금리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일본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0%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지속이 됐고요. 이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과 더욱더 대비가 됐습니다. 네. 그 결과 코로나 이전까지는 110에서 120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 11일이 되기 직전까지 161엔을 기록할 정도로 엔화의 약세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드릴 여러 이유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갑자기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기준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3엔대를 기록했으니까 이달 들어서만 엔화 가치가 5% 가까이 오른 겁니다. 자, 이와 달리 원화는 이 기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원화와 대비했을 때도 엔화 가치가 오른 것이 되면서 원엔 재정 환율은 작년 말 저점 851원에서 지난주에 9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5일 장중에는 91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주변 상황만 놓고 보면 엔화가 요동칠 이유를 좀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뭡니까? 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에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CPI가 전달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화했는데 바로 이때를 맞춰서 일본 정부가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내일과 모레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외환 시장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도 꼽아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달러와 엔화 위안화 약세가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면서 일본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내에서는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또 당내 2인자인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이 BOJ는 단계적인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서 금융정책 정상화 방침을 더욱 명확히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일본 안팎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화가 급격히 반등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이미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일본 내에서 보면은 니케이 지수가 좀 급격히 조정을 보인 것이 눈에 띕니다. 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의 실적 호조와 밸류업 추진 등으로 니케이 225 지수가 42,000도 뛰어넘었는데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7월 11일을 기점으로 가파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BOJ 회의를 앞두고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를 누벼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서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해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 자금 규모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집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약 20조 달러 수준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무려 2경 6,700조 원이 됩니다. 자, 일례로 일본은 정책금리가 0에서 0.1%인데요. 미국이 5.5%, 호주가 4.35%, 멕시코 11%, 브라질이 10.5%니까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각국의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을 종횡무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요. 일각에서는 금값, 또 가상자산에까지 스며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AI 투자 열풍이 주춤하면서 미국 기술주가 좀 크게 출렁인 바 있는데 엔화 하락과 기술주 상승에 투자한 일부 헤지 펀드들이 엔화가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자 서둘러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또 기술주 낙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엔화의 상승세가 과연 이 추세적인 것이냐, 이것이 관심일 겁니다. 이번 주 일본은행의 이 회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엔화의 가치는 결국에는 금리 결정에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내에서도 금리 인상론과 반대론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5%로 나와서 충격을 줄 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그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린다 해도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0.25%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0.05%포인트, 0.1%포인트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같이 전망하는 쪽에서는 최근 급등한 엔화 가치가 오히려 금정위 회의 결과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정위에서 위원들의 기류와 또 바로 다음 날 발표되는 미국 FOMC 결과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언급되느냐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엔화 약세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 수준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어 비춰볼 때 현재 엔화 가치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nap진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은 일본 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